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새 자료를 선정한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볼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모둠별 활동으로 직접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해볼 텐데요. 우리 새 자료의 대화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한국어의 발전이라고 말해주었죠? 이제 여러분이 주제 통합적 독서를 직접 한번 해볼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해보라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순서를 차례대로 말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각 자료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자료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각자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나의 생각 이야기하기. 그러고 나서 모둠별로 합의를 해서 관점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관점 합의하기.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20분의 시간을 줄게요. 활동 시작해보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바로 질문해 주세요. 우리 나타샤는 왜 손을 들어줬어요? 아, 자료에 사용된 단어가 어렵구나. 우리 여기 국어활동실이죠? 교실 뒤에 국어사전이 있으니까 사전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 사전 찾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짝꿍인 수진이가 함께 도와줄까요? 네, 그러면 자료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 우리 소연이는 왜 표정이 어두운가요? 아, 그랬구나. 근데 소연이 저번 시간에 보니까 요약해서 구조화하는 걸 참 잘하던데. 이번에는 소연이가 모둠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서 모둠 칠판에 정리하는 역할을 해보는 건 어때요? 그러다 보면 관점 파악도 이해할 수 있고 친구들 의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발표자는 이 모둠에서 누구죠? 아, 소연이구나. 그러면 소연이가 이따가 발표까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여러분들 모둠 칠판에 잘 정리하고 있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활동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다들 마쳤나요? 시간이 더 필요한 모둠이 있네요. 그러면 2분의 시간을 더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들 마무리 되었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발표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발표할 모둠 있나요? 아, 1조의 발표자 예지가 손을 먼저 들어주었네요. 예지가 모둠 칠판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발표해볼까요? 와, 예지가 발표 잘해주었죠? 우리 박수 쳐줄까요? 네, 예지는 1조는 뭐라고 발표했죠? 맞아요. 1조. 한국어는 분화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분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1조의 다른 친구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1조의 선영이 왜 이런 관점을 만들었죠? 아, 1조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서로 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적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관점을 만들었군요. 다들 동의하나요? 잘 재구성한 것 같나요? 좋아요. 그럼 다른 모둠 발표를 더 들어볼까요? 아, 2조의 지훈이 발표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들 잘 들었죠? 2조는 한국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1등 언어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그러면 2조의 다른 친구가 2조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 나눴는지 말해볼까요? 아, 민지가 자료 2에서 한국어는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 라는 부분을 보고 이렇게 관점을 재구성했다고 말해주었네요. 좋아요. 그럼 다른 모든 발표 더 들어볼게요. 3조의 지안이가 발표자네요. 잘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3조는 한국어가 세계화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들어볼까요? 아, 3조의 지수.
지수가 자료 3에서 한국어가 점차 세계화될 것이다 라는 문장을 보고 이렇게 구성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모듬의 발표를 다 들어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우리 여러분 이번 활동을 하면서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해 주었네요. 좋아요. 달성. 그러면 두 번째 활동, 평가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둠별로 발표 내용을 평가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개별 활동지 뒷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평가 목록표가 있죠? 이 표를 보면서 함께 평가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이런 평가를 왜 해야 할까요? 연영이? 연영이가 주제 통합적 독서를 평가해보면 주제 통합적 독서를 잘 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근데 저쪽에서 우리 정훈이가 보충손을 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정훈이가 주제 통합적 독서를 평가를 해보면 자료를 잘 재구성해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해줬네요. 그렇죠.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자료를 잘 구성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새로운 관점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자, 평가 방법은 활동지 뒷장에 이 리스트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기준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죠? 큰 소리로 한번 불러줄래요? 첫 번째는 나만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가? 이렇게 내용 측면의 기준이 하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적절한 어조와 크기. 적절한 어조, 크기. 그래요. 이렇게 적절한 어조와 크기로 발표를 했는지 태도 측면의 기준이 또 하나 있네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각자 모둠들의 발표를 하나씩 평가해 봅시다. 시간은 또 20분을 주도록 할게요.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에게 물어보거나 짝꿍과 서로 도와가면서 해보세요. 재윤이는 왜 손을 들어줬어요? 평가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럼 옆에 짝꿍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짝꿍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렇지. 짝꿍 설명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죠? 이렇게 평가 한번 마무리 해봅시다. 자, 이렇게 다들 평가 마무리 해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유를 해봅시다. 먼저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우리 진슬이가 손을 들어줬네요. 진슬이는 일조에 대해 평가한 걸 발표해보고 싶다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나만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데 그런데 목소리는 조금 작았다고요? 그래요. 우리 1조의 수연이가 발표를 참 잘해줬는데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했으면 더 잘 들릴 것 같다고 하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나요? 이쪽에서는 또 잘 들렸다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2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우리 태연이. 2조는 나만의 관점도 아주 적절했고 그리고 어조랑 목소리 크기도 좋았다고요? 2조 참 잘해줬네요. 다들 동의하나요? 자, 그럼 이제 3조에 대한 평가 발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민정이. 3조는 나만의 관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조랑 크기는 아주 적절했다고 말을 해주었네요. 그러면 왜 관점이 잘 안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죠? 자료 3의 관점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한 것 같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어야 나만의 관점을 잘 재구성한 것이 될까요? 그렇죠. 세계화 방안 마련. 우리 민현이가 한국어에 세계화 방안을 더 마련해야 한다라고 고치면 재구성한 관점이 될 것 같대요. 다들 동의하나요? 좋아요. 자, 우리 지금까지 주제 통합적 독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자료의 관점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관점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걸 평가까지 해보면서 관점이 잘 드러나도록 새로 구성을 했는지, 적절한 어조와 크기로 발표했는지도 함께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해 주었네요. 그러면 우리 늘 하던 대로 오늘의 배움 소감을 발표해 볼까요? 오늘은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소연이. 소연이는 오늘 새로운 독서의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즐겁고 재밌었다고 하네요. 다들 그런가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지금 10분 정도 제가 복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연을 그대로 해봤는데요. 제가 복귀한 거를 읽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수업은 13분 정도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3분 정도 좀 빨라지게 된 것은 있습니다. 경기도 수업 실현 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잡혀 있고 그 뒤에 수업 나눔까지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우선 제가 판서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색분필을 사용을 했어요. 분필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백묵이었는데 잘 나오나 테스트한 다음에 스마일 표시하는 부분이나 학습 목표 달성하는 거 표시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다 펜으로 분필을 바꿔가면서 해서 조금 더 능숙해 보이도록 일부러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일단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구상실에 들어가서 25분 정도 구상을 해요. 그런데 문제 복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기도 거 2018년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짧은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거를 저희가 직접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해야지만 수업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학생들이 뭐라고 답할지를 예상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글을 읽고 재구성까지 하고 학생의 답안 그리고 나의 발화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또 지도안을 먼저 짜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는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짜는 그 칸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허둥거리면서 지도안 종이를 막 뜯어가지고 뒷면 백지에다가 대본처럼 거의 다 작성을 했어요. 물론 제가 복귀한 것처럼 상세하게 뭐라고 말할지 다 적은 건 아니지만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놓고 또 앞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야 뒤에도 이렇게 매끄럽게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제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거의 문장 형식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수업에 또 많은 학생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예상 답안, 학생들이 발표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을까? 너무 완벽하게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미흡한 답변까지 추가를 해서 만들었고 또 학생들을 시킬 때 이름 때문에 버벅대면 수업을 못해 보이기 때문에 이름도 다 미리 정해놓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순회 지도할 내용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둔 거예요. 나타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 친구니까 단어 뜻 같은 걸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해서 사전 이야기를 넣어두었고 또 기초적인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모든 친구나 짝꿍에게 물어봐서 함께 상호작용하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러 다 코드를 연습하면서 넣어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요소들이 수업 나눔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나눔은 제가 지금 이거 설명 끝나고 또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꼭 말해야 되는 조건 내용은 구상할 때 미리 색깔펜으로 체크를 해두면 말할 때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25분 너무 짧고 금방 종이 쳐요. 그럼 떨리는 마음으로 짐 챙겨서 평가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 사람들 시연하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귀에 안 들어오고 잘 들리지도 않고요. 제 앞부분 수업 어떻게 시작할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나눔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 당시 수업 나눔 문제랑 함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나눔 1번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미래 사회에서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일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신뢰와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시켜주기 위해 수업에서 3가지 활동을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첫 활동에서 모둠 활동을 진행하면서 함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여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했습니다. 활동을 안내할 때 모둠별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내용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의사소통이 더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 발문들을 통해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는 수업을 구성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모둠별로 오늘의 발표자만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그렇게 재구성한 이유는 그 모둠에 다른 학생들이 발표하도록 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수업 내의 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 평가학기 활동에서 개별 활동 내용 역시 발표를 통해 공유하여 수업 시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모둠 활동, 열린 질문, 개별 평가 내용 공유를 통해서 수업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업 나눔 2번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갖고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잘한 점은 순회 지도를 꼼꼼히 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첫 번째 활동의 순회 지도에서 나타샤라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단어를 잘 알지 못했을 때 제가 순회 지도를 꼼꼼히 하지 않았더라면 나타샤 학생은 자료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번 수업의 배움에서 소외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순회 지도를 통해 나타샤가 짝꿍과 함께 사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배움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첫 번째 활동의 두 번째 순회 지도에서 모둠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의 잘하는 점을 칭찬해주고 모둠 내에서의 역할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모둠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여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회 지도에서는 한 학생이 평가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짝꿍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짝꿍에게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움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 간 수준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준비할 시간에 여유가 있었다면 보충 자료, 심화 자료, 응용 자료 등 수준별로 자료를 준비하고 저의 개인 블로그에서 그 해설을 각각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제공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제 수업에서 그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학생들의 발표를 들어보거나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수업에 주어지는 시간이 더 많았더라면 더 많은 학생들을 꼼꼼히 살필 수 있어서 배움에 소외되는 학생이 더 없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업 나눔 3번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구상할 때 학생들의 주제 통합적 독서에 대한 선수학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주제 통합적 독서의 개념과 방법은 학생들이 배운 것으로 전제되어 있고 모둠 활동부터 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이 개념과 방법을 어느 정도 숙지했는지에 따라 활동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주제 통합적 독서의 개념과 방법을 잘 이해했다면 다음 활동도 순조롭게 해냈을 것이지만 서로 다른 성취도를 보인다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구성해야 개념과 방법을 미흡하게 익힌 학생들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함께 익혀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수업을 했지만 이를 동료 교사와 함께 나눈다면 더 적절한 방법으로 더 나은 방향의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성취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수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동료 교사와 함께 나누고 선배 교사로부터 조언을 듣는다면 더 효과적이고 모든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